수백 명이 조사받고 수사받은 이걸 통해서 이 사실상 이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하면 대한민국 국정원이 해체된 겁니다. 이게 사실상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법에 안 걸리도록 활동하려면 이 국정원은 기능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은 사실상 해체됐다고. 기능적으로 뭐 하드웨어도 있고 자료도 많겠지만은 이 기능적으로는 해체됐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재건할 거냐는 겁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제 국민들이 관가하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예. 그 내년 후년 이제 1월 1일부터 넘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경찰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첩이라는 것이 휴전선을 통해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또 중국이라든지 뭐 제3국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이제 넘어오고 활동도 이제 뭐 동남아를 통해서 활동하고 접선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정보 수집 활동이라든지 채점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찰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면은 경찰이라는 것은 해외 주재원이라는 것은 인터폴 협조를 위해서 그렇죠. 나가 있는 연락관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일 뭐 어떤 채증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건 바로 내정 간섭이 되는 거거든요. 큰 국가적인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정보요원들이 그 정도 하는 것은 그렇죠. 다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에 가서 그걸 할 수 없고, 그럼 국정원 보고 그걸 채증 활동하라 그러면 하는 업무가 다른데, 그렇죠. 그 국정원 직원들이 별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경찰처럼 업무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갖고 쭉 오랫동안 그렇게 추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라고 그러면 그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경찰은 이걸 간첩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해야죠. 해독해야죠. 그렇죠. 북한의 대남 전략도 알아야죠. 대남 기관에, 공작기관에 있는 요원들이 누군지 그것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감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경찰은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있나 말이에요.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있는데 왜 그걸 놔두고 경찰에 넘기느냐.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은 두 가지 이유이 됐어요. 하나는 권한 분산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평 이거 해서 이제 그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국정원은 흑역사가 많아서 그런다. 그러니까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디 글을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권한 분산을 하는데 국정원하고 경찰청이 나눠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는 게 무슨 권력 분산이냐, 이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흑역사 하는데 경찰은 흑역사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무슨 부천서 성고문 사건, 박종전 사건, 수없이 많잖아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네. 그런데 그 흑역사가 더 많은 경찰에다가 그걸 넘겨주는 것이 무슨 흑역사 청산이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서 이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제 경찰에 이관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런 얘기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참 이적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아까 북한 노무현 정권하고 제일 세게 싸웠던 내 국정원장이 말도 아닌 혐의를 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정원의 간첩 수사 기능을 떼가지고 간첩 수사가 거의 불가능한 경찰로 넘긴 거. 요거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보면 김정은을 위해서 한 거다. 라고 논리적 비결이 딱 됩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이 짓을 했다. 왜 그렇게 했겠느냐? 문재인 정권의 이 정신, 영혼을 장악한 사람들이 흔히 주사파라고 불리는 극좌 운동권 출신이었다. 그자들이 가장 존경하고 숭배하는 게 김일성이다. 김정일이다. 김정은이다. 그러면은 모든 정책과 행동은 그쪽 방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 목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 상당히 이롭고, 대한민국에 매우 해로운 그렇죠. 그런 일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네. 그러니까 이 행동이 북한에 이로운 거냐, 대한민국에 이로운 거냐.
북한의 이로운 행동을 하면서 국정원과 그 요인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작살이 나고 기능은 거의 해체되고 이렇게 되었다. 이게 완전히 이게 초토화가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정은 초토화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특히 북한이 핵무장 또 쓸 수도 있는 전술핵까지 갖게 되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로만 대응할 수 있느냐? 국정원이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정원의 수요는 더 많은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정원을 어떻게 재건할 거냐? 네. 어마어마한 일이 앞에 놓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북한과의 그 전쟁은 뭐 핵전쟁보다는 핵의 위세를 빌려서 북한이 이제 대남 도발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 작은 이제 도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적화혁명 그런 노선, 또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하고 연계관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게 주 이제 전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앞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참 적은 거 아니냐.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적폐라든가 그다음에 종북 성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경고를 발하고 이렇게 정말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게 노력했던 것이 바로 뭐 보통 틀딱이라고 얘기하는 아스팔트 전 시민들 아닙니까? 예. 거기는 사실은 국회 무슨 의장, 뭐 국무총리 비롯해서 무슨 대학 총장, 무슨 대법관, 뭐 장차관들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그거 갖고 이제 뭐 틀딱이라고 이렇게 비하를 하는데 뭐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뭐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데 경우는 얼마 전에 고교연합이 가장 아스팔트 세력 중에 가장 잘 조직되고 잘 운영되던 조직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초대 회장했던 김일두라는 분 아주 정말 헌신적인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누구 한 사람 정문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참 우파 사람들이 그게 무슨 화나가 분노하는가 보다는 진짜 분노한 것은 이렇게 무감각하고 그렇죠. 이렇게 무신경하고 이래갖고 나라를 어떻게 다시 바로잡겠느냐 하는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자기 소신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요 일은 국가가 맡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국가안보의 대표적인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트가 전문가가 맡아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말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남태평양에 통가 같은 나라 같으면은 뭐 안보에 대해서 좀 눈 감아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주머니에 사느냐 문제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터지니까 전쟁에 얼마나 참혹한지 아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은 그 정도가 아니고 핵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 국방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도 하고 관심도 있는데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도 막 거기에 대해서 신경 끄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몰라도 좋다. 그런데 정권을 맡은 사람이 그래도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정원을 재건할 거냐 하면은 무슨 윤석열 정부에 뭘 건의하고 싶습니까? 뭘 우선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국정원 우선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사명감을 가지도록 이 보람에 있는 일을 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업무라는 것은 요원 개개인의 그 사명감이라 할까, 헌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 업무 같으면 매우 정형화된 업무 아닙니까? 사기가 결정적입니다. 네. 사명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올려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 국정원장도 비중 있는 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예. 외국하니까 아무리 전문가 하더라도
그래도 비중 있는 인물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바로 국정원을 소중히 여기고 국정원 직원들을 그렇죠. 또 이렇게 사기, 악역에 많이 마음을 쓰고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정원장 다시 국정원장은 정말 비중 있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국민도 존경하고 무엇보다도 국정원 요원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사기 아닌게? 그러니까 존경받는 정보맨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그럼 제도적으로는 뭘 해야 됩니까? 무슨 급한 게 뭡니까? 대공수사권 다시 거기에 환원시켜야 된다. 경찰로 가는 걸 다시 세계에서 환원시켜야 된다. 안보 위협에 당면하고 있는 그 나라 중에서 경찰에 그다음 그 안보 수사를 맡기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 세계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 정보기관이 왜 MI5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고 많은 사람들은 미국 같으면 FBI입니다. 그죠? 네. 정보기관들은 이렇게 우리는 정보기관 옛날 KGB식으로 국내 해외 이렇게 수사 이렇게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나누면 된다 그러는데요. 외국 정보기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가장 옛날에는 해외 관계하고 국제 관계, 해외 관계하고 국내 관계가 안보가 직접하게 연결이 안 되실 시기에는 옛날 MI5, 6 이렇게 CIA, FBI가 생길 때 이때만 해도 그런 게 그렇게 긴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보라는 것이 해외 업무하고 국내 보안 업무하고 긴밀히 연관관계에 대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통합되어 있는 기구가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외국 정보기관들이 그걸 오히려 부러워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걸 갈라놓겠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 언론 머리에 하나의 통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는 구별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보가 이게 국내 정보냐 해외 정보냐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 두 번째는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은 분리해야 된다. 네. 이것도 모르는 사람 이야기,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국내 정보, 이거 갖고 그냥 국내적인 보안 문제만 있을 땐 그렇게 하지만 해외에서 침투하는 위해 요인을 그걸 어떻게 국내하고 해외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 잘 하려면 정보하고 같이 옆에 있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때려오면 어떻게 되냐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보부 시절의 모델이 그게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바람에 아주 문제가 많았는데 그 부분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보기관의 틀을 갖고 있는데 이걸 지금 해체하는 게 마치 이게 개혁인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만 해도 옛날에는 이제 정치 개입하고 이랬다 그러지만 이제 정치 개입이 징역 7년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 부당지시 거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상사의 명령에 의해서 했던 밑에 직원들은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급 직원들 다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죠.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럴 이제 걱정은 없고요. 이제는 진짜 안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국정원의 조직을 운영하고 또 사람을 임명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국정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안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도 이걸 가지고 자꾸 시비 걸 게 아니고 그건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정치 개입은 못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너무 얽매이다가 보면은 우리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아주 장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 기능을 우리 손으로 말살해가지고 결국 북한 농양 정권이 간첩 잘 보내고 대남 공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많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국내분 정보, 해외 정보 분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하고 수사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독일 경우에는요. 네. 지금 국내 정보, 해외 정보 분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하고 수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세 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세 개가 다 통합되어 있는데. 그런데 독일은요. 그래서 간첩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독일이 분단되어 있을 당시에요. 간첩 천국이 됐구나. 네, 간첩 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단되어 있을 당시에 대강 서독 정보부가 추정하기를 서독 내에 동독 간첩이 한 4,000명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갖고 그걸 뭐 최대한 4,000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동독에 포섭된 사람이 한두 명 있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서 보니까 동독 스타시 비밀경찰,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그 사료를 뒤져보니까 최소한 다 3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그리고 동독에 와서 일했던 국회의원만 해도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뭐 세계 이렇게 정보, 해외 정보, 국내 정보, 그다음 수사 통합돼 있어서 문제 있다는 얘기를 했지,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독일의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은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패 사례를 배우자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말도 아닌. 그러고요, 독일 경우는 옛날 서독 경우에는요, 헌법 수호청이라고 그래서 미국 FBI 같은 거죠. 보안기관이죠. 보안기관의 대소련 방첩국 차장이 바로 동독의 스파이였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브란트 비서실장도 간첩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불신임 투표 이런 거 할 때 동독 정보기관 심부름 해가지고 그때 브란트가 한번 불신임 당할 뻔했는데 한 표 차이로 그걸 또 면해주게 하고. 네, 한 표 차이로 그랬을 때 그게 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동독 포섭했다는 게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이 정보기관은 역사적 배경, 현실적 배경 속에서 그 성격이 결정되는 거지, 어디 뭐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말하자면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굳이 모델로 하려면 제일 우리하고 비슷한 모사드를 모델로 하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모사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정보기관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걸 봐야지. 그 나라마다 다 그 기관이 생성된 그렇죠. 그 배경이 있고요. 그때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무시 옛날 거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다 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이 뭐 정치 개입하고 뭐 과거에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뭐 저도 국정원에 한 3번 불려가가지고 해직도 되고 했는데, 다 지나가고 보면은 나름대로의 시대적 사명을 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악역을 맡는 건데, 냉전시대 때 지금 살고 죽느냐의 싸움인데 지금도 그 싸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 기관이 정보부 안기부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보부 안기부 이야기만 나오면 북한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북한을 두렵게 하는 정보기관이 되어야죠.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북한이 만만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제 말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까지 우파로 활동하는 분 가운데서도 장기표 씨라든가, 뭐 김영환 씨라든가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참 고초를 겪었으면 이제 지금은 다 이렇게 우파 활동하고 있는 뭐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됐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국민들이 잘 이렇게 심층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옛날에는 애국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다 다시 이제 전향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런 활동을 그렇게 전향을 했겠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좀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국정원 원훈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 원훈설. 그 작년입니다. 작년에, 문재인, 박지원 두 사람 임석하에 국정원 원훈석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글이 신영복 글씨체를 썼습니다. 신영복은 김일성주의자로 징역 20년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김일성주의자가 쓴 글씨로 쓴 원훈석이 지금 국정원에 있다. 그거는 뭐 김일성의 악령이 국정원 마당에 들어가 있다. 이게 상징성이거든요. 원훈이라는 것은 모토 아닙니까? 모토, 그죠? 그렇습니다. 가장 어떤 철학, 가치관, 목표의식을 지배한, 그리고 그건 정신에 해당하는 건데, 그 정신을 새길 때 김일성주의자의 글씨체를 썼다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국정원은 김일성주의 악령의
쉬워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국정원 원훈석을 그냥 철거할 정도가 아니라 저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철거해가지고 딱 보존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이런 반역죄를 했다 하는 증거물로 남겨놓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폭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폭발시켜버려야 돼요. 폭발시키는 걸 통해서, 그건 뭐 생중계를 하고 해가지고, 이 국정원이 거듭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것도 원은석을 얽힌 또 하나는 얘기가요. 그 이제 신양복 글씨체를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요. 또 하나는 또 그 문구입니다. 예. 뭐 국가무엇이라 하는 무한한 거기 헌신. 한없는 헌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무한한 글씨체 문화체를 쓸 적에는 무한한 하지 한없는 안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게 왜 한없는 된지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그게 바로 그 전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원 방문했을 적에 딱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그대를 다 쓴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임기 5년인 그 대통령이 한 그 어록을 그대로 채정해서 그 기관의 모토로 쓴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아부의 극시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우리 보통 쓰면 무한한 이렇게 될 거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네. 이걸 김일성주의자의 글씨체로 새겼으니까 예. 이거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무리가 아니잖아요. 프랑스 정보기관의 모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과 사랑과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이 정당하다. 하하. 좀 낭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우리는 그 여러 원장들이 이제 원장을 자꾸 바꾸는데. 바꾸는데 이게 계약입니다. 네, 계약이고. 제일 맨 처음 한 게 제일 좋죠. 네,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게 김종필 씨가 만든 거예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네, 정보기관의 속성을 명확하게 얘기한 거죠. 음지, 그 비슷한 게 CIA 이게 모토는 아닌데 통상 모토로 인식되고 있는 게 익명의 정열이거든요. 네. Passion for anonymity. 네. Passion for anonymity. 아니 그게 공식적으로는 원문이 그거죠. 진리가 너희를 예,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말씀 같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네. 그거보다는 Passion for anonymity. 그게 바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이건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읽어봤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하나만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글씨 이거 반드시 폭파시키고 이걸 통해서 식경부 비슷하게 해가지고 국정원이 재생하는 날이 와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선 국정원장을 좋은 분 모시고 정보교과 간첩 수사 기능을 다시 복구시키고 네, 그렇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사기를 높여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대한민국의 국채수호라면은 이제 우리 국정원의 목표가 그동안에 수세적으로 방공 이런 건데 이제는 자유통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통일. 지금 그동안에 북진통일, 성공통일, 뭐 이렇게 방공통일이라는 말 없지만 성공통일까지 가다가 72년 7.4 공동성명 이후에 네, 평화통일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걸 끝내고 헌법대로 자유통일로 가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우리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줄이면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자유통일이라는 말로 바꾸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이걸 가지고 저는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목표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경우에는 기본법 전문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독일 국민은 그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 통일과 자유를 달성한다 이랬거든요. 자유통일이네. 네, 그러니까 통일돼도 통일도 중요하지만 자율이 희생된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유통일.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독일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이제 우리는 독일을 흡수통일이라고 그랬는데 독일에서는 그걸 가이스픽 통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독 이제 연방에 네. 동독 주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그렇죠. 걸어 들어와서 가입을 하는 거죠. 가입도.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수통일이 아니라 과입시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이 용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유통일 시대를 열겠다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입에서 평화통일 말보다는 그 정체불명의 평화통일 말고 자유통일 할 때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 자유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통일의 목표하고 통일의 방법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유통일 하면은 말도 어감도 좋고 한자로 써도 기분 좋고요. 자유통일 시대를 이렇게 합의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합의가 됐는데 대통령이 이 자리에 합의를 해야 될 텐데 좋은 정보기관을 갖는다는 것은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몇 개나 가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보기관은 또 정보 축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좋은 정보기관 될 리도 없고요. 그 정보가 가장 축적된 기관이 그래도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61년이죠. 네, 60년. 61년, 1961년에 만들었으니까 이게 61년째인데 이걸 무시하고 간첩 수사 기능을 알람 떼가지고 그런 정보 축적이 없는 경찰로 넘기겠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정보기관 학대, 국정원 학대 사건이네. 말하다 보니까 좋은 말이 생겼는데 이 국정원 학대 시대를 끝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학대입니다. 학대. 학대죠. 그러려면은 우리 염돈재 선생님처럼 이 국정원을 나오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네.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다른 걸 그려야 되겠습니다. 뭐 저희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이제 싸우면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정보부 국정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기여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 마음속으로는 그렇습니다. 자부심 갖고 그 살아왔고 그러는데 이제 요새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참 뭐라 그럴까 이게 허무하다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걸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좀 이렇게 좀 제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명예회복입니다. 네. 네. 우선 국정원 명예회복이 되려면 내 국정원장을 빨리 조속한시키면 3년 복권시켜야 네, 그렇습니다. 되고 그 원음석도 빨리 철거하고 또 좋은 분, 존경받는 분을 국정원장으로 모셔가지고 김정은하고 싸우는 데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를 뽑는 건데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렇죠. 또 좀 국민적인 지명도가 높은 그렇죠. 이런 분들 또 여러 가지 그 안보관이라 할까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검증된 이런 분들을 그리고 또 좀 고위직 그렇죠. 지나던 분들 경륜 있는 분들을 모셔서 국정원장을 시킨다면 참 큰 기여가 되고 큰 격려가 되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정원 덕분에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발보고 잘나면 부친분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부친분은 몽둥이 들고 있어야지. 그렇게 해야 선량한 시민들은 편안하게 잘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계속 앞장서고 계시는 윤동재 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성원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